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평생 물 마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목마르면 마시고 안 마시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니까 물이 그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몸이 피곤하고 늘 기운이 없었어요. 가끔 두통도 자주 찾아오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말이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갈증이 나면 마셨고 그게 다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물을 마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잔 아니면 최소 1리터는 꼭 마시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여러분께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먼저 느끼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뻑뻑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쑤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 내가 너무 내 몸을 방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죠. 그런데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엔 천천히 허리를 돌리고 목을 돌리면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줍니다. 그게 제 하루의 첫 번째 일과가 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동작들이 굳어있던 몸을 깨워주는 신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관절이 굳어있어서 팔을 올리기만 해도 아프고 허리를 돌리면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5분씩 꾸준히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3주가 지나자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몸은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걷는 것도 병행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운동 중 하나예요. 처음엔 30분씩 걷는 걸 목표로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걷기를 통해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걷는 걸 좋아해요. 공원이나 강변을 따라 걸으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정리되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지죠. 여러분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욕심이 나서 한 번에 많이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다음날 통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조금씩 꾸준히 매일 10분이라도 걷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후에는 정말로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운동 후에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10분 걷기. 그게 여러분의 몸과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분 섭취.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마시며 살아온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젊을 때는 그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니
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더군요. 저도 한때는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면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물을 찾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나른해지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죠. 이 작은 변화가 제 몸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첫 번째로 느낀 건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마치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더군요. 사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처음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에 8잔씩 마시기 시작하니까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해서 불편했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넘기고 나니 몸이 물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곧 몸이 물을 원하게 될 겁니다. 물은 피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이 피곤할 때 사실 그 원인 중 하나가 탈수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금방 지치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로가 빠르게 해소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저도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한 후로 피로가 훨씬 덜해졌어요. 두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젊을 때부터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탈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죠. 세 번째로 물은 소화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물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꾸준히 마시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마시기 귀찮을 때도 있죠. 저도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그리고 오후에 한 잔씩 마시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물 마시는 걸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예쁜 물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물병 하나를 샀는데 마치 그 병이 저를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자주 물을 마시게 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은 그저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수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아니면 최소한 1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균형 잡힌 식단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예전에는 배부르게 먹어야 잘 먹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저 덜 먹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배가 불러오면 바로 그만 먹는 걸로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더군요. 그 후로 저는 균형 잡힌 식단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체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는 아침에 계란을 꼭 먹습니다. 간단하게 삶은 계란 2개를 먹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서 먹죠.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두부나 생선을 주로 섭취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힘이 더 생기고 소화가 더 잘 되기 시작했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섬유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비 같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섬유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우리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채소 한 접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샐러드, 데친 채소, 혹은 구운 야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죠. 섬유질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꼭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몸의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바쁘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먹으면 소화도 더 잘 되고 훨씬 적은 양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음식을 먹을 때 최소한 20번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탄수화물 섭취도 조절해야 해요. 밥이나 빵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나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백미밥 대신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주죠. 또 빵을 먹을 때는 통밀빵을 선택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있어요. 저녁 식사 역시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엔 저녁에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누워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화에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된 후로 저녁은 항상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를 들어 따뜻한 국물이나 찐 채소를 선택하면 밤에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사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소화도 원활해지며 피로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천히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4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화, 긍정적인 마음가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작은 문제나 고민이 생겨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걱정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꾸만 건강 걱정, 재정 문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노후의 불확실성이 떠오르더군요. 한때는 이런 고민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자는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예를 들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도 예전 같으면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편함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잠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15분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짧은 명상 시간이 하루의 마음을 정리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에만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도 그저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이 쌓이면 점점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건강도, 가족도, 일도 모두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할 일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날은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마음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로 제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웃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웃으려고 하고 유머를 찾아보려고 해요. 유머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그 상황을 더 가볍게 넘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훈련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훈련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5번째 이야기,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이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의 연결을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되더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먼저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혼자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내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고립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맞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 후로 자주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가족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그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오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더군요.
또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 간격을 좁히는 건 한 번의 전화나 문자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꼭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처음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곳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순한 외로움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 호르몬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낀 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길 바라며 그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그저 목을 축이는 것 이상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물을 꾸준히 마신 이후로 몸이 달라졌고 인생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물은 저에게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채워주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도 물의 힘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물 마시기를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